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 그리고 매 경기 득점 행진 역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9월 한 달 동안 6골이나 터뜨린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죠. 그런데 득점 기록과는 대조적으로 아직까지 손흥민 선수에게는 단 한 개의 도움 기록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8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개의 어시스트도 기록하지 못했던 것은 지난 5시즌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어시스트에서 기록을 정립하고 있지 못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어시스트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인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 도움 능력이 좋은 선수였습니다. 현재 그가 만들어낸 총 어시스트 횟수는 52회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45위, 프리미어리그 현역으로는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도움 한 개만 더 정립하면 프리미어리그의 슈퍼스타 로빈 반페르시, 에밀 헤스키와 동률을 이루게 되죠. 만약 2개를 더 쌓으면 메스투 웨질, 후안 마타, 에당 아자르와 동률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도움 기록을 쌓은 손흥민 선수인데 왜 유독 이번 시즌에는 아직까지 어시스트 기록이 정체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시즌에는 득점에 더 주력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도움 능력이 조금은 쇠퇴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손흥민의 어시스트에 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시스트를 1개 이상이라도 기록한 선수는 총 111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움 개수에 따라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움 5개를 기록한 페드로 네투, 제임스 매디슨, 키에런 트리피어 이렇게 3명이 공동 1위 그룹이고, 어시스트 4개를 기록한 블라디미르 초우팔, 모하메드 살라, 올리 와킨스의 3인방은 1위에 3명이 있기 때문에 공동 4위들의 모임이지만 그룹의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이므로 편의상 4위가 아닌 2위 그룹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시 3개를 기록한 훌리안 알바레스, 무사 디아비, 페르비스 에스투피냔, 필 포든, 장 필립 마테타, 카오루 미토마,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의 7명이 공동 7위들의 모임인 3위 그룹이죠. 그 외에 세르주 오리를 시작으로 반다이크까지 17명의 그룹이 공동 14위로 4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혼자 111명의 모든 선수들의 세부 기록을 다 리서치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았고 한 개의 도움은 단발성인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5위 그룹은 조사 자료에서 제외했으니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조사한 총 인원은 도움 2개 이상을 기록한 30명의 선수들이 됩니다. 복수의 도움을 올린 이들은 과연 모두 손흥민보다 좋은 도움 능력을 보여준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키패스 부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린 우선 키패스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키패스는 패스를 받은 선수가 그것을 슈팅으로 가져가면 패스를 해준 선수에게 적립되는 세부 기록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슈팅 가능한 패스를 넣어준 횟수죠. 이 키패스에 대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소파스코어를 기준으로 경기당 1.6회입니다. 매 경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동료에게 슈팅할 수 있는 패스를 넣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연 많은 횟수일까요? 적은 횟수일까요? 비교를 위해 조사한 30인의 표본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키패스 비율이 높았던 선수는 1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절반이 넘는 17명은 손흥민 선수보다 경기당 키패스 비율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시스트 4개를 기록한 웨스트햄의 초우팔의 경기당 키패스는 1.4회였고 어시 3개를 기록한 디아비와 마테타는 각각 1.5와 0.8로 이들 역시 모두 손흥민 선수보다 낮았죠. 이처럼 손흥민 선수보다 키패스 비율이 낮았음에도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들은 2위 그룹에서 초우팔 1명, 3위 그룹에서는 디아비와 마테타 2명, 4위 그룹에서는 모두 나열하기엔 너무 많은 1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 선수보다 더 적은 키패스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상위 30명 중 절반이 넘을 정도로 손흥민은 여전히 어시스트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패스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빅찬스 창출 횟수를 살펴볼까요? 이건 키패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키패스는 패스를 받은 동료가 슈팅을 들어가면 발생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결정적인 상황이어도 패스를 받은 선수가 슈팅을 하지 않으면 키패스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슈팅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은 상황이라도 패스를 받은 선수가 슈팅을 때리면 키패스는 적립되기도 하죠.
하지만 빅찬스 창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 득점으로 연결되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패스라고 통계 사이트 옵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는 과연 이번 시즌 현재까지 빅찬스를 몇 번이나 창출했을까요? 무려 4번입니다. 골을 넣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아니 반대로 못 넣은 게 이상했던 상황을 4번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4번은 어느 정도 수준의 기록일까요? 우리는 역시 비교를 통해서 그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빅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는 비교 대상 전체 30명 중 단 7명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와킨스와 아예유는 빅찬스를 각각 3번과 1번을 만들었지만 어시는 그보다 많은 4회와 2회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맨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스와 필 포드는 빅찬스를 단 1번만 만들어내고 어시는 각자 3개씩이나 기록했습니다. 더 나아가 루카디뉴와 타리크 램프티의 경우 빅찬스 창출 횟수가 아예 없지만 모두 2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30명의 선수 중 77%에 달하는 무려 23명의 선수가 이처럼 손흥민의 빅찬스 창출인 4회보다 적은 기록으로 1개도 아닌 2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으니 만약 어시스트를 1개라도 기록한 전체 111명을 전수조사한다면 이와 같은 케이스의 인원수는 훨씬 많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시스트 기록만으로 손흥민의 기회 창출 능력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대 어시스트인 XA 값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키패스와 빅찬스 창출과는 또 다른 의미의 통계 수치입니다. 기대 어시스트는 키패스와 다르게 패스를 받은 선수가 슈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 그 자리에서 슈팅이 이루어졌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어시스트 가능성까지 산출하는 기록입니다. 그렇다 보니 패스하는 선수의 능력이 묻히는 경우가 사라지죠. 그리고 빅찬스 창출 스탯이 단지 그 기회 창출 횟수를 카운트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횟수가 아닌 확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또 다른 통계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기대 도움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총 1.72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어시스트 가능성들을 다 합친 것이다 보니 반드시 1.72개의 어시스트를 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단 1개의 어시스트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혹해도 너무 가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도움을 올린 오늘 비교군 30명의 플레이어들 중 기대 도움 값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단 6명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80%에 해당하는 나머지 24명은 모두 손흥민 선수보다 낮은 기대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1위 그룹인 네투, 메디슨, 트리피어는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기대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위 그룹에서는 살라의 2.80을 제외하면 나머지 2명인 초우팔과 와킨스 모두 손흥민보다 낮은 기록이었고 어시스트 3개를 기록한 3위 그룹의 7명들 중에서는 미토마와 워드 프라우스를 제외하고 훌리안 알바레스, 무사 디아비, 에스투피냔, 필 포든, 장 필립 마테타 이렇게 5명이나 손흥민보다 도움 능력의 객관적 지표에서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시스트 2개를 기록한 4위 그룹에서는 부카요 사카의 2.48을 제외하고 17명 중 16명이 모두 손흥민 선수보다 낮은 기대 도움을 기록했죠. 노팅엄 포레스트의 오리에와 아워니의 경우 XA 값이 각각 0.33과 0.34로 손흥민 선수의 기대 도움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지만 각자 2개의 도움을 올렸고 아스날의 경우 파비우 비에이라와 마르티넬리가 각각 XA 0.50과 0.57이지만 역시 2개의 어시를 기록했습니다. 리버풀에서는 다윈 누네스와 반다이크가 XA 값에서 각각 0.75와 0.24를 기록했지만 역시 2개의 어시스트를 각자 적립했죠. 자칫 지루하실까봐 30명 전원의 기록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손흥민 선수의 도움 기록 0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혹한 수준인지 체감할 수 있도록 다른 팀의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토트넘 동료들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트를 2개 올린 4위 그룹에 토트넘의 선수 3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중 1명이 히샬리송입니다. 그가 적립한 총 도움 스탯은 기대 도움이 0.57, 빅찬스 창출 1회, 키패스는 경기당 0.6회지만 도움은 2개나 기록했습니다. 다른 선수도 보겠습니다. 바로 마누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적립한 총 도움 기록은 XA가 0.75, 빅찬스 창출 1회, 키패스 2.4회인데 역시 도움 2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데스티니 우독입니다. 그는 기대 도움에서 0.77, 빅찬스 2회, 키패스 0.9회를 기록하고
마찬가지로 2개의 어시스트를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상위 30명 선수들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도움 능력이 쇠퇴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의 도움 능력이 증발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팀 동료 중에 확실하게 득점을 넣어줄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골 결정력의 지표인 득점 전환율은 26%입니다. 이것은 득점왕 시즌의 27%와 매우 비슷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공격진에서 2골을 넣은 쿨루셉스키는 그 절반이 안 되는 12%고 제임스 매디슨은 그것보다도 더 낮은 9%에 불과합니다. 한 골을 넣은 또 다른 공격수 히샬리송은 겨우 6%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아웃인 솔로몬과 페리시치의 경우에는 아예 득점 자체가 없기에 골 전환율이 0%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시즌 토트넘 전체 골 전환율은 11.8%로 이것으로도 부족하지만 여기서 만약 손흥민의 26%를 제외하면 결국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업로드할 다음 영상에서 이와 같은 다수의 기회 창출 증발이 주는 토트넘의 문제점을 비롯해 다양한 기록을 기반으로 현재 토트넘의 명과 암에 대한 분석 영상을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의 경우 지난 시즌 골 전환율이 5%, 히샬리송은 4%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시즌에도 드라마틱한 반전이 생기기에는 힘들다고 볼 수 있어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손흥민의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시켜줄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직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 선수는 바로 새로 영입한 브레넌 존슨입니다. 존슨은 지난 시즌 노팅엄에서 총 8골을 넣었고 골 전환율에서도 15%를 기록했습니다. 쿨루셉스키도 현재 12%지만 이것은 8경기의 비율이고 브레넌 존슨의 15%는 38경기에서 만들어낸 전환율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분명 다릅니다. 비록 2부 리그이긴 하지만 21-22 시즌 챔피언십에서는 19%의 전환율을 기록했죠. 실제로 존슨은 아스날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낮은 크로스를 결정적인 슈팅으로 연결하는 손-존 콤비네이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돌아오는 풀럼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중앙에서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아직 분명 아쉬운 히샬리송을 좌측에 배치시킬지 아니면 브레넌 존슨을 아스날전에 이어 또다시 좌측에 기용하는 깜짝 카드를 선택할지 그 전술적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왜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월에 아시안컵으로 인해서 팀의 강력한 득점원인 손흥민 선수를 한동안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이탈하는 순간 사라지게 되는 득점력과 기회 창출 능력의 손실 속에서는 분명 팀이 지속적인 고공행진을 이어나가는 것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손흥민 부재 시 공격의 큰 부분을 맡아줄 대체 자원이 시급합니다. 그것을 브레넌 존슨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기회를 제공해 히샬리송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사전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제로는 역설적으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를 할 수밖에 없으면서 발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결단코 그의 어시스트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었네요. 확실히 통계값을 통해서도 손흥민 선수는 도움 랭커 상위 선수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도움이 없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는 역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득점은 물론이고 간간히 어시스트도 기록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어시 4개만 더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에릭 칸토나와 동률인데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